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유경입니다. 오늘 발표는 Transformer to Text-to-Text Transfer Transformer라는 주제로 트랜스포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NLP 모델에 대해 정리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진행한 후에는 6가지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 특히 엑셀넷과 T5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와 그에 대해서 유명한 모델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의 모델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맞춰진 모델입니다. 특히 여기서 인코더와 디코더는 RNN 계열의 모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텐션과 시퀀스 투 시퀀스를 결합한 형태의 모델입니다. 이 또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모델이고, 디코더가 소스 센텐스의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처음으로 이 어텐션 기법을 조금 더 발전시킨 셀프 어텐션과 멀티 헤드 어텐션을 등장시킨 방법론이고, 이 트랜스포머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NLP 모델에서 굉장히 많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이후에 첫 번째로 태스크의 어그노스틱한 모델을 만들어냈던 것이 GPT-1입니다. 이 GPT-1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만 사용해서 언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보자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프리트레인 모델을 만든 후에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한 모델입니다. 그 다음은 버트입니다. 버트도 태스크의 어그노스틱한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락만을 활용해서 언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이디렉셔널하게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트가 나왔던 당시 모든 NLP 태스크에서 토탈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GPT-2입니다. GPT-2 또한 태스크의 어그노스틱한 모델이고, 언어를 저희가 GPT-1에서 정확히 학습을 했다면 파인 튜닝 없이 제로샷만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에 목적을 가진 모델입니다. 이 GPT-2 또한 GPT-1과 비슷하게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락만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GPT-2는 7가지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기록했고, 특히 제너레이션 파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6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먼저 엑스앤넷 같은 경우는 버트 이후로 큰 성능 향상을 보인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엑스앤넷 같은 경우는 버트와 GPT를 합쳤다고 볼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후에 설명할 오토 인코딩과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모델을 함께 결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앤넷에서는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라는 것을 활용해서 양방향의 학습이 가능하고, AR 포뮬러를 통해서 버트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로버타입니다. 로버타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적화된 버트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모델 구조를 제안한 것은 아니라 버트가 언더피팅 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배치 사이즈나 트레인 데이터를 증가시켜서 조금 더 최적화되고 로버스트한 버트를 만들어 보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메스입니다. 메스 또한 AE와 AR의 방식을 모두 결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스와 바트 같은 경우는 노이징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이징 방법은 버트에서 저희가 봤던 마스킹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스 같은 경우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상반된 마스킹을 하는 것이 포인트고,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며, 인코더 같은 경우는 마스킹되지 않은 단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되기 때문에 조인트 트레이닝을 장려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트입니다. 바트는 메스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인코더에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에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두 가지 모델이 어떻게 마스킹 방법이 다른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TDNN입니다. MTDNN 같은 경우는 앞선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버트에만 베이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즉 AE와 AR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트가 베이스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TDNN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유니버셜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MT라는 것이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보통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은 거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다면 이 파인 튜닝하는 단계를 조금 더 앞당겨서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진행을 한다면 모든 NLP 태스크에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TDNN의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T5 모델입니다. T5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 트랜스포머가 결합한 즉 A와 AR을 모두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5 같은 경우는 모든 NLP 태스크를 통합할 수 있도록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자는 의미가 있고 이때 모델이 원래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모델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모양이 있었다면 T5에서는 그런 모델의 파인 튜닝을 물론 진행을 하지만 NLP 태스크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재 T5는 소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A와 A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에서 대표적인 오브젝티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오토 인코딩이라는 것이 있고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AE라고 부르고 A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값을 그대로 복원해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트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토큰에다가 노이즈를 더한 뒤 이 노이즈를 다시 복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오토 인코딩이라기보다는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예시는 디노이징 오토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부터 4라는 시퀀스를 가진 토큰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토큰에다가 마스크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이 마스크된 토큰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토큰 시퀀스가 존재할 때 어떤 커럽티드된 시퀀스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커럽티드된 것은 마스킹된 토큰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커럽티드 시퀀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스크된 자리를 예측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이고 이때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 리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워드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x4를 예측하고 싶다면 x1에서부터 x3을 가진 다음에 x4가 등장할 확률을 가장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넷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엑셀넷은 앞서서 인트로덕션에 설명했던 것처럼 A와 AR을 합쳐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과 장점을 잘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AE 같은 경우는 마스크된 토큰이 독립적으로 예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큰 사이에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없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정한 토큰들의 마스크를 씌웠고 그 마스크를 독립적으로 예측합니다. 즉, 한 문장에 두 개의 마스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두 마스크를 각각 예측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예측하는 두 가지 토큰의 디펜던시를 학습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마스크 토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프리트레이닝 단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라는 토큰이 파인 튜닝 단에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의 문제점은 단일 방향의 정보만 이용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유니디렉션하다는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살린 모델이 엑셀넷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단점을 보완내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타겟 어웨어 레프레젠테이션 for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는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이 포인트 한 가지씩 설명하면서 논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먼저 input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시퀀스가 4개가 있는 토큰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 토큰을 가지고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4가지의 토큰이 있기 때문에 24가지의 퍼뮤테이션 집합이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퍼뮤테이션 집합을 ZT라고 부르고 이 ZT를 모두 likelihood 펑션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토큰이 존재할 때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AR 포뮬라에다가 이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입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AR 포뮬라가 맞지만 이 모든 AR 포뮬라를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에서 진행하는 것이 XNS에서 추구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퍼뮤테이션 집합을 통해 다양한 시퀀스를 고려하게 되고 결국 이 다양한 시퀀스라는 것은 저희가 양방향을 하지 못했던 그런 AR의 한계점을 극복해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양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을 AR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입함으로써 특정 토큰에 대해서 양방향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인풋 시퀀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3, 2, 4, 1인 경우 세 번째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스테이트로부터만 정보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2, 4, 3일인 경우 x3을 예측할 때 앞서서 두 번째, 네 번째 토큰이 3번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토큰의 정보를 반영한 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1, 4, 2, 3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1번과 4번과 2번의 토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잘 반영해서 양방향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AR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여기서 마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A의 한계도 당연히 극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Target Aware Representation for Transformer라는 제목으로 논문에 나와 있는데 이때 새롭게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에서 이 XNS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R 모델 같은 경우는 1, 2, 3번의 토큰을 통해서 물음표 토큰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 방향이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예측할 토큰이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XNet 같은 경우는 퍼뮤테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음표 토큰을 예측할 때 퍼뮤테이션을 진행하면 예측할 토큰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토큰을 예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는 1, 2, 3, 4, 두 번째는 1, 2, 4, 3이라는 순서로 그 퍼뮤테이션 오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 번째 있는 토큰인 x3을 예측하기 위해서 x1과 x2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큰을 이용해서 네 번째 토큰을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다른 타겟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학습할 시에 이게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예측할 레프레젠테이션과 타겟하는 토큰을 함께 학습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추구하는 타겟 어웨어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어낸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로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T 시점을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고 가정을 할 때 두 가지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T 시점에서 타겟 토큰 자체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G라는 함수는 T 시점 이전의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되고 타겟 포지션 자체를 이용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 시점 이후의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T 시점의 컨텍스트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이고 이 1번과 2번을 모두 고려하도록 두 가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때 두 개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제안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쿼리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T 시점 이전의 토큰 정보를 잘 활용을 하고, T 시점의 위치 정보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3위, 4일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어떤 식의 정보를 활용했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떼어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현재 위치 정보를 잘 활용하면서 그 전에 나왔던 토큰의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이 3인 경우에는 현재 포지션 위치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블한 웨이트인 W만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의 타겟 정보, 그리고 2번의 위치 정보를 함께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포지션 4번 같은 경우는 4번의 위치 정보와 그 전에 나왔던 2번, 3번의 그 토큰 정보를 학습해야 됩니다. 포지션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의 위치 정보, 그리고 나머지 토큰들로부터 토큰의 정보를 받아야 하게 될 것이고, 이때 x1, x2, x3, x4라고 하는 이 x 값들은 어떤 토큰의 임베딩 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이것은 T 시점과 T 시점 이전의 토큰 정보를 활용하는 것, 즉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와 같은 연산입니다.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떼어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는 앞선 쿼리 레프레젠테이션과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포지션 3번 같은 경우는 아까와 다르게 위치 정보가 아니라 토큰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포지션 같은 경우도 3번과 2번의 토큰 정보만 활용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트랜스포머처럼 토큰의 정보만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LNet은 사실 트랜스포머 XL이라는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사실 참고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XL 같은 경우는 롱거 시퀀스에서 굉장히 좋은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만들었는데, 릴레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제안했고, 세그먼트 레커런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 발표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기는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세그먼트가 2개 이상인 굉장히 긴 시퀀스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제안했던 것이 트랜스포머 XL이고, XL넷에서도 이를 잘 적용해서 굉장히 긴 시퀀스도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저희가 퍼뮤테이션 집합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시퀀스가 사실 길어질수록 이 모든 퍼뮤테이션 집합을 다 고려해서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퍼뮤테이션 집합에서 하나의 토큰 자체를 예측할 때 마지막 K개의 예측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시퀀스가 4개인 경우 24개의 집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24개의 집합 중에서 마지막 토큰 특정 개수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았으나 제가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퍼뮤테이션 집합 자체도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4개의 시퀀스가 존재를 할 때 이 시퀀스에 대해서 24개의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샘플링된 집합으로부터 마지막 K개의 예측만 사용하는 것이 실제 프리트레이닝 단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진행되는 과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XLNet 특히 라지 모델에서는 NSP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왔던 아이디어는 추후에 로버타나 다른 모델에서도 또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NSP라는 태스크 자체가 그 다음 센텐스가 지금 센텐스의 다음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오브젝티브 자체가 조금 쉬운 태스크여서 오히려 언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지 모델에서는 NSP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버트 라지 모델에 비해서 XLNet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드러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로버타나 다양한 모델들을 GPT나 버트 계열을 사용한 것보다 확실하게 좋은 모델 성능을 드러낸 것이 이 XLNet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좋은 성능을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로버타입니다. 로버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델 스트럭처를 많이 변화시키지 않고 버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버트가 아직 언더핏된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최적화된 버트 모델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가지 포인트로 로버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의 학습 시간을 증가시키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증가시켰습니다. 즉, 이 데이터를 늘리고 학습을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이 버트를 조금 더 강력한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프리트레인 단에서 데이터 양을 늘릴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로 이 로버타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엑셀넷에서도 NSP 오브젝티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로버타에서도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롱거 시퀀스를 추가했는데, 이 롱거 시퀀스를 추가했다는 것은 트레인 데이터에서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도 고려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마스킹 패턴을 좀 다이나믹하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튼은 사실 프리트레이닝 하기 전에 미리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이 마스킹은 전체에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랜덤하게 15%를 마스킹을 진행하고, 사실 학습이 진행될 때 똑같은 토큰이 마스킹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바이어스 되게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에 마스킹을 10번 다르게 적용해서 학습을 했고, 또한 이렇게 10번 다르게 적용해서 학습하는 것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풋이 들어갈 때마다 마스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패턴을 다이나믹하게 해서 학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자체가 버트랑 동일하기 때문에 구조적 변화가 전혀 없지만 타 모델 대비 성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봤던 XNF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 로버타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스입니다. 메스의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마스크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되 마스킹 방법을 조금 달리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XNF 같은 경우도 인코더와 디코더 단을 같이 결합해서 이 A와 AR의 방식을 모두 차용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XNF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마스킹 방법을 조금 다르게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마스킹 방법은 논문에서 나오는 방식,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 fragment of sentence라는 것에다가 마스킹을 진행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부터 8번까지의 토큰이 존재를 할 때 문장에서 특정 프래그먼트 자체를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이 마스크된 아이들을 디코더 단에서 예측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디코더의 인풋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디코더의 인풋 같은 경우는 내가 예측할 프래그먼트들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넣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코더에서 인코더에서 마스킹을 하지 않고 넣었던 인풋을 디코더 단에서는 마스킹을 한 것이 이 메스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보시면 마스킹한 게 서로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의 인풋을 아예 다르게 함으로써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K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K는 length of the mask fragment of sentence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얼만큼의 프래그먼트를 마스킹하느냐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K가 하나인 경우는 사실 버트에서 마스크드 LM과 똑같다고 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 X6번을 마스킹한 경우 이 X6번을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다른 점으로 본다면 디코더 단이 붙어 있고 디코더에서 예측하는 것이 마스크된 토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K가 M인 경우는 특히 조금 더 이제 과하게 얘기해서 모든 토큰을 다 예측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디코더 단에서는 모든 토큰을 인풋으로 넣어준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모든 토큰을 다 예측해야 되는 문제인 GPT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K라는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두 개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메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버트에 LM을 붙인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드러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트 모델입니다. 바트 모델 같은 경우는 금방 보셨던 메스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트의 포인트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오토 일게시브 트랜스포머를 진행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때 메스와 다른 점은 노이즈된 인풋이 조금 다른 것 말고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에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일단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키기 위해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게 사실은 버트에서 사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버트와 다른 마스킹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시켰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인코더에다가 노이즈 인풋을 가해주게 되고, 디코더에서는 메스와 다르게 노이즈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코더 단에 있는 이 노이즈 방법론을 5가지를 제안을 했고,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오리지널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센텐스가 2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이즈 방법은 토큰 마스킹입니다. 이 토큰 마스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트에서 한 마스킹과 동일한 마스킹이고, 마스크된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토큰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ABCD라는 5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의의 토큰들을 삭제한 다음에 이 삭제한 토큰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노이즈 방법입니다. 세 번째 노이즈 방법은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방식인데, 이 인필링이라는 방식은 이제 바트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노이즈 방법론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 인필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스팬의 랭스를 뽑아 하나의 마스킹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이때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센텐스 같은 경우는 ABC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스팬 랭스가 2이기 때문에 BC 토큰 자체를 하나의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 마스킹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D와 E 사이에는 사실 어떤 토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스킹을 했다는 것은 스팬의 랭스가 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스팬의 랭스가 0인 경우는 해당 토큰 위치에 그냥 마스크 토큰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로 대체된 토큰에 몇 개의 토큰이 존재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이 텍스트 인필링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센텐스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장의 순서를 랜덤으로 섞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가 두 번째 센텐스가 먼저 오고 첫 번째 센텐스가 뒤에 오도록 섞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더큐먼트 로테이션인데,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토큰을 유니폼하게 뽑은 뒤에 그 토큰을 시작점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문서 자체의 스타트 포인트를 찾도록 학습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5가지 방법을 한 번에 결합해서 학습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방법을 각각 적용한 바트 모델을 만들었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노이즈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세 번째 방법론인 텍스트 인필링 노이징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을 했고, 실제로 이 모델을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로버타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MTDNN입니다. MTDNN은 버트라는 모델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서 AE와 AR을 결합한 모델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MTDNN 같은 경우는 버트를 베이스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AE의 오브젝티브 펑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태스크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전 태스크로부터 학습된 지식이 다음 태스크 학습을 도와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원래 우리는 태스크 하나를 학습시키고, 태스크 2개를 학습시키고, 태스크 3개를 학습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태스크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 모델은 프리트레인 단에서 싱글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처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멀티태스크 러닝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2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MTL을 통해서 related 태스크로부터 모인 다양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비교적 많은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모델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레귤라이제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태스크에도 로버스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레귤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몇 가지 태스크를 함께 학습했는지 보면 벤치마크 태스크 글루 벤치마크에 있는 9가지 태스크를 4개로 잘 묶은 다음에 이 4개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는 각각의 태스크마다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어떤 식으로 두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파트이고,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콜라 데이터셋이나 SST2 같은 경우는 true, false와 positive, negative를 판단하는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모델인데 센텐스 A와 센텐스 B가 있을 때 두 가지의 시밀러리티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아웃풋으로 뱉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프리트레인단에서 합습하는 것이 이 모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사실 쉐어드 레이어라는 것은 버트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이 동일한 모델을 각각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 태워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네 가지의 태스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가 네 가지 타입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프리트레인단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학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 이게 MTDNN의 궁극적인 목표고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파인 튜닝하는 단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모두 학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특정 태스크 데이터를 미니 배치로 구성을 하고 이 랜덤하게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즉 미니 배치로 랜덤하게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태스크가 자동적으로 선택되게 되고 이 선택된 태스크에 맞는 로스 펑션을 구성해서 각각 오차를 전파합니다. 이 학습을 오래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태스크의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MTDNN의 목적입니다. 리절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리절트를 보시면 GPT와 버트를 결합한 것보다 이 멀티태스크 러닝 자체를 진행했을 때 성능이 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은 4개의 태스크만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한 경우 어떤 식으로 성능이 나오는지 비교한 실험입니다. 버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했다는 것은 파인 튜닝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MTDNN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한 경우는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한 성능에 대해서 보시면 데이터 양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버트보다 월등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학습해야 될 때 이 MTDNN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5 모델입니다. T5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 이 텍스트 투 텍스트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시는 앞서 보시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가 존재를 해도 이 태스크 자체도 텍스트로 바꾸고 인풋 값과 함께 넣어주면 아웃풋 값 또한 텍스트로 뽑아내겠다 하는 것이 이 T5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유니파이드 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모든 랭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T5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T5의 포인트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T5에서 추구하는 이 텍스트 투 텍스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NLP 자체에서의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또 모디파이드 된 MLM에 대해서 트레인 오브젝티브를 설명하고 모델 스트럭처 그리고 커럽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에서 주장하는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라 데이터셋은 그래마를 체크하는 데이터셋인데 이때 원래 오리지널 인풋 같은 경우는 I'm a great man이라는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타겟 값은 1이 될 것이고 원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인풋 값을 넣어서 타겟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애초에 태스크 자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태스크를 같이 텍스트로 넣어주게 됩니다. 즉 콜라 센텐스라는 것을 인풋 값으로 함께 넣어주게 되고 I'm a great man의 인풋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 1이라는 레이블을 acceptable이라는 텍스트 타겟으로 바꿔서 뱉어주게 되는 식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SST2 같은 데이터셋은 이제 센티먼트 데이터셋인데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원래 레이블이 다음과 같이 1로 나오는 것이었다면 프로세스드 인풋 같은 경우는 SSD2의 센텐스이다라는 것을 같이 명시하면서 인풋을 넣어주고 타겟 같은 경우도 파지티브라는 텍스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이를 다 정리해보면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문제에서 텍스트 정답을 찾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인 NLP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5 모델에서는 버트 스타일의 모델과 T5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상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버트 스타일의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이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스팸 프레딕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일단 인코더만 있는 모델이고 이때 싱글 프레딕션 per input 토큰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싱글 프레딕션 for entire input sequence 두 가지를 뽑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스팸 프레딕션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은 버트 스타일 모델의 굉장히 큰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5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넣어서 모든 NLP 태스크를 풀 수 있도록 모두 텍스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NLP 태스크에서 동일한 모델, 로스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T5에 적용된 방법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6가지로 나누어서 이 T5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논문 양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모델 아키텍처는 인코더와 디코더만 붙인 베이직한 트랜스포머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인코더만 사용하는 버트 스타일의 모델이라던가 디코더만 사용하는 GPT 스타일의 모델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한 트랜스포머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양을 가졌을 때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인데요. 일단 프리트레이닝에서 노이즈된 인풋을 다시 디노이징하면서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었던 것이 MLM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공해냈고 이때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AE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 스트레치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잘 사용해서 언슈퍼바이드드 프리트레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학습 시 여러 가지 태스크별로 적절한 프로포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것을 보면 이 아이디어는 MTDNN으로부터 오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앞서서 6가지 모델, T5까지 포함해서 6가지 모델을 모두 설명했던 이유는 T5에서 결국 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구현했던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앞선 NLP 모델들로부터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는 것에서 이 6가지 모델을 모두 리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T5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T5에서는 ML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MLM 오브젝티브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MLM을 modified 된 MLM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마스킹을 진행할 때 X와 Y가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먼저 X 같은 경우는 마스킹이 어떤 스팸 자체를 마스킹해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스킹하지 않았던 값을 타겟팅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즉 이때 MLM 같은 경우 바이디렉셔널 모델 구조를 가지고 이때 마스킹하는 방법론은 버트에서 하나의 토큰에 마스킹을 가하지만 T5에서는 연속된 토큰을 하나의 마스크로 바꾼다. 즉 스팸 자체를 마스킹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는 바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풋과 타겟이 있는데 이때 인풋에서 마스킹되지 않은 부분을 타겟에서 맞춰야 하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고 매스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매스와 조금 다른 점은 사실 인풋에서 마스킹된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매스였는데 이렇게 리버스된 식으로 마스킹을 진행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매스로부터 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레벨에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달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제너레이션 파트 모델에서 하는 것과는 유사합니다. 모델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텐션이 걸리는 모양과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의 모델이 있을 것이고 랭귀지 모델이 있을 것인데 T5에서 추구하는 것은 프레픽스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정리를 해보면 인코더 따는 바이디렉셔널하게 어텐션을 걸어주고 제너레이션 파트에서는 유니디렉셔널하게 어텐션을 걸어주는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커럽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럽션 같은 경우는 이 T5 모델 자체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이 레벨 어프로치, 두 번째로 커럽션 스트레치, 마지막으로 커럽션 레이트, 커럽션 스팬 랭스 이 네 가지를 모두 몇 개의 타입으로 구분해서 실험을 모두 진행했습니다. 이때 하이 레벨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트 스타일의 모델이 그래도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커럽션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스 스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표에서 별이 붙어 있는 것은 이 T5 베이스 모델에서 사용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단에서 실험에서 볼드체가 되어 있는 것은 베이스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드러낸 경우를 마킹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럽션 레이트는 15%, 그리고 커럽션 스팬 랭스는 3인 경우 가장 꽤나 좋은 모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T5가 그래서 결국 얼마만큼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T5 같은 경우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험을 데이터별로 그리고 매트릭별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제 성능 위에다가 previous best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이때 이 표시를 보시면 A, B, C, D, E, F, G, H까지 6가지 모델들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T5가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T5가 소타를 찍지 못한 모델 상황도 있습니다. 즉 이를 보면 알버트나 아니면 스트럭트버트 같은 경우 좀 좋은 성능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 실험했을 때 T5가 대체적으로 정말 좋은 성능을 드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6가지 모델을 리뷰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앞에 인트로덕션 표를 가지고 왔고요. 리마인드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Net은 AE와 AR 방식을 모두 적용한 모델이었고 이때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고려해서 AE의 한계와 AR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버타가 있었는데 로버타는 버트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메스 같은 경우는 AE와 AR을 모두 합쳤지만 여러 가지 마스킹 방법을 다르게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바트 같은 경우는 메스와 비슷하지만 마스킹 방법이 조금 다른 모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태스크 러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MTDN을 통해서 여러 개의 태스크 자체를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하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모델인 T5 같은 경우는 모든 NLP 태스크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투-텍스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실제로 현재 소타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저 나름의 컨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NLP 모델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결합한 형태로 변해가는 추세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베이직한 트랜스포머 자체가 매우 강력한 모델이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션이 가능한 모델이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좀 성능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의 어그노스틱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MTDNN부터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프리트레인 레벨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기는 쉽지 않을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트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드러냈었는데 이 마스킹 방법을 수정해서 다양한 노이징 방법론들이 바트나
혹은 매스에서 제시되고 있었으며 인풋 노이즈에 강건하고 바이디렉셔널한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NLP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5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모델이 인풋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했었는데 T5는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타는 T5 모델이지만 파라미터 수가 버트의 2배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